투기는 하지 마. 근데 공급은 해야 돼. 서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노후 지역, 빌라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자체의 투기 방지 대책이 강화가 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재개발에 투자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기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가 요번에 새로운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안전하고 수익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이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면서 안전하면서 수익성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정말 서울 곳곳이 지뢰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실 수는 없겠죠. 정말 안전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지역, 바로 용산의 이곳, 안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이 지역, 어디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투기 방지 대책 강화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3월 22일 날 얼마 전에 발표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아타운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신축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만큼 신축이 많은 지역. 전체 구역으로 갔을 땐 50%, 그 다음에 각 구역으로 갔을 때는 57%의 노후도만 맞추면은 바로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신축 비율이 많은데 여기에 신축이 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이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온 겁니다. 투기를 할 수가 없게끔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으로 인한 주민 갈등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즉각 실행을 하겠다. 언제부터? 3월 21일부터 즉각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투기하지 마. 투기하지 마.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강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목적이다. 모아타운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모아타운 말고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보다 원래 투기 방지 대책이 조금 더 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통합보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온 게 이번 모아타운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투기하지 마.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규 공급을 하지 마, 그 다음에 투기하지 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시면 일시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1월 10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월 1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소형 주택 주거 안정화, 서민을 위해서 이런 공급 자체를 늘리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주택수를 제외를 시켜주겠다. 주택수 제외를 시켜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서민 주거 안정화에 도움을 줘라. 이런 내용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1월 10일 날 발표가 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방향과는 틀리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신규 공급 자체를 막는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은 지금 일시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거죠. 주택수 제외 효과를 주면서 정말 공급을 강화시키겠다. 어떤 공급? 아파트 공급이 아닙니다. 바로 빌라 공급입니다. 소형 주택 빌라 공급을 강화를 해서 서민 주거 안정화를 시키겠다. 주택수 제외시켜줄게. 그러니까 많이 투자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와 의견이 상당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투기는 하지 마. 근데
공급은 해야 돼. 이렇게 엇갈린 방향입니다. 정말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울 웬만한 노후 지역이죠. 서울 웬만한 노후 지역 같은 경우는 신통기 아니면 모아타운,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정비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노후 지역, 빌라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기 방지 대책,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자체의 투기 방지 대책이 강화가 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까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부 자체는 공급을 늘려라 라고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자체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투기 방지 대책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신통기 모아타운이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막아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바로 용산입니다. 이 용산 자체의 입지는 불변이죠. 이런 말이 있죠. 용산 점 하나라도 찍어놔라. 그래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용산의 입지는 정말 입지 깡패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이쪽 지역 말 그대로 정말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없는 개발 호재가 없습니다. 자연이면 자연, 아니면 업무단지면 업무단지, 아니면 쇼핑이면 쇼핑, 개발 호재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한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면 내가 현금 청산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용산도 대부분 지역들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죠. 동의서만 걷어도 불안하다라는 게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번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을 보면은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 넣으면은 건축허가 제한부터 시작을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미리 앞당겨서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까딱했다가는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산도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피하셔야 되겠죠. 정말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겠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투자 지역,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입지도 좋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라에 투자해놓고 시세 차익 보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바로 재개발, 앞으로 아파트가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입지 상당히 좋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이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 어디냐?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오른쪽 부분이 바로 용산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깝게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또 남산이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중심축에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쪽 지역의 경우는 투기 방지 대책이 적용이 되지 않는 안전하면서도 앞으로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수익성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도 제한이죠. 고도 제한 자체가 이번에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는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할 수가 없었지만 요번에 45m까지 완화가 되면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면서 수익성 좋고 개발 호재까지 뒷받침이 되는 이 한남 이태원동을 주목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정말 까딱했다가는 정말 투자하셔서 현금 청산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한남 이태원동의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현재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내가 투자하는 지역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을 할지 상상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용산, 앞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죠. 5년 후, 10년 후의 용산을 상상을 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웠을 때 어떻게 변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도시개발 및 재개발, 그 다음에 경제적 영향, 그 다음에 용산의 가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이 되면서 지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는 지역 대규모 도시 개발 및 재개발 사업은 현대적 주거 공간, 그다음에 상업지구, 공공시설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용산을 서울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 사무실 건물, 그다음에 쇼핑센터,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지역의 매력도와 경제적 활동은 부동산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쪽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수익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그런 설명은 저희가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얼굴 뵙고 공부하시고 실제 임장 나가셔서 이쪽 지역이 이래서 개발이 되는구나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